저는 주디였습니다. 뜬금없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제 인생 영화가 주토피아인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주디 홉스거든요. 근데 주디랑 저랑 굉장히 닮은 면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주디가 된 기분으로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인생 영화 주토피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토피아라는 영화가 좋았던 이유가 처음에 딱 보면 그냥 즐거운 만화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은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들의 세계가 있고 또 굉장히 덩치 큰 동물들 그리고 조그만 동물들이 또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 있는 동물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역할이 마치 정해진 것처럼 다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제재 안에서 체제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와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주디 홉스가 여자 주인공 토끼인데 근데 토끼가 초식 동물이고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이 토끼는 그 영화 안에서 그냥 당근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끼의 원대한 꿈은 주토피아로 가서 한국으로 치면 약간 서울 중심부로 가서 경찰이 되는 게 꿈인 거예요. 근데 경찰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육식 동물, 그 중에서도 굉장히 덩치 큰 동물들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디 홉스가 나타나가지고 아닌데 나는 경찰 할 건데 아니 우리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 주토피아로 갈 건데 가가지고 막 수석을 하고 막 경찰이 되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은 응원을 하면서도 다른 토끼들은 응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약간 얄밉기도 하고 약간 위협적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당근 농사 짓고 당연히 나는 그냥 이렇게 시골에서 살았어야 되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내 세월들이 지난 세월들이 되게 한심해지는 거고 부끄러워지는 거니까 그게 싫으니까 이 주디를 야 그래가지고 되게 자꾸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유학을 갔을 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근데 그때 뭐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막 서류가 믹스업되고 뭐 어떻게 되면서 제가 그냥 원래 가려던 중학교에 썸머스쿨을 가지 못하고 대학교, 미국의 대학교에 썸머스쿨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나머지 사람들은 뭐 브라질, 터키, 인도 막 이런 곳에서 온 어른 학생들, 그러니까 21살 이상의 나이가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20몇 살의 학생들과 저 10몇 살의 이 조그만, 전 그때 키도 조그맸거든요. 주디 같은 애가 거길 간 거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갑자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 똑똑하니 떨어져서 뭔가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느꼈던 이런 충격들과 또 외로움은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그걸 견뎌냈지 할 정도로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주디가 시골에서 주토피아로 나 할 수 있어 되게 좋은 마음으로 갔지만 처음에 적응을 굉장히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다른 육식 동물들에게 치이고 야 네가 그거 되겠어? 라는 시선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밤에 혼자 맨날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부모님이 전화 오면 아니에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약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영어를 너무 못했는데 룸메이트가 발냄새가 좀 심했어요. 근데 제가 냄새에 되게 민감한데 발냄새가 난다는 발냄새를 몰랐어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또 부드럽게 할 줄을 몰라서 말을 못하고 사는데 정말 동부의 겨울은 정말 극강의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람도 엄청 세요. 근데 창문을 이렇게 틈을 열고 거기다 진짜 코를 빼고 잤어요 제가. 그렇게 자고 근데 말을 못하고 근데 그렇게 밤새 코를 그렇게 창문을 끼고 자고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약간 주디 방이 제가 지내던 그 기숙사 방이랑 약간 닮았어요. 되게 조그맣고 창문 바로 그 침대 옆에 있고 약간 그런 모습이. 그래서 거기서도 또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내가 차별을 받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디가 또 닉 와일드라는 여우를 차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주디는 초식 동물은 뭐 이러이러해 라는 그런 사회적 관념, 통념 이런 것들을 깨부시고 정말 멋있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막 수사에 착수하고 또 거기서 닉 와일드라는 육식 동물인 여우의 도움을 받아서 심지어 이렇게 나아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일이 잘 해결돼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육식동물들만 야수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막 이제 이런 인터뷰에 응하게 되는데 거기서 주디가 네네 그렇죠. 생리학적으로 육식동물들은 야수로 변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태어난 거죠. 막 이제 이런 말을 막 내뱉게 돼요. 근데 그렇게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나 어땠어? 막 내려오니까 이제 닉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너 맞아? 주디 너 맞아? 나를 이렇게 차별하고 있었네? 그럼 너한테는 내가 아직도 육식동물이고 널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인 거야? 그러면 너는 아직도 내가 그렇게 사기꾼스럽고 남의 뒤통수나 치고 뭐 이렇게 훔치는 그런 애인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대화를 하다가 서로 사이가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생각이 많이 났어요. 미국에 있으면 어쨌든 동양인으로서 받는 어느 정도의 차별은 분명히 느끼고 자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라온 우리들이지만 또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봤을 때,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봤을 때, 뭐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은 이래, 뭐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은 이래, 런던에서 온 사람들은 이래, 막 이런 우리가 또 고정관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근데 저도 늘 제가 차별받는 걸 싫으면서 저도 모르게 남들을 차별하거나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굳이 왜 이렇게 나도 받기 싫어했던 이런 차별과 편견을 남에게 투영시키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래서 그 주디가 그 부분을 너무 미안해서 네 과일단한테 찾아가서 나중에 뒤늦게 사과를 하면서 울거든요.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고 우는데 그때 제가 막 울었어요. 엉엉 제가 울었어요. 근데 제가 현주라는 친구랑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러 갔는데 저희 빼곤 거의 다 애기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영화 보다 말고 막 너무 우니까 현주가 막 무슨 사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울지 말라고 토끼가 여우한테 사과하는데 그렇게 울지 말라고 막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나도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그 모든 내 지난 날들이 너무 반성되고 앞으로는 정말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그런 사회적 통념,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밀어내면서 살아나가야겠다. 이게 이러다가는 정말 꼰대가 왜 되겠어요, 나이 들면. 이 본인이 살아온 세월 동안 쌓여있는 다양한 통념들, 막 고정관념들, 편견들이 쌓여서 이게 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을 일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어야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어야지가 없으니까 꼰대가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너무 많아져요. 한 1000개, 2000개씩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진짜 하루에도 여러 번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고 반성도 많이 했고 이제 그 영화를 본 이후에는 진짜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그런 감정들을 갖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인생 영화를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주토피아가 만화 영화라서 되게 놀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도 저와 좀 나눠주시면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볼게요. 혹은 또 이미 봤던 거면 같이 좀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가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